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에서 배우는 인간관계 성공 비법.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찾아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면 흔히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그의 철학이 과연 인간관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냉철하게 관찰했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1. 고슴도치의 딜레마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럽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소속감을 갈구하죠.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결정과 이기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를 인식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 성공의 첫 번째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조언은 더욱 중요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역설적으로 더 외롭습니다. 24시간 메시지를 주고받고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이는 건강한 거리감을 무너뜨립니다. 친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독립성과 개인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면 관계는 질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완벽한 거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친밀함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독립성을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 기대를 낮추라 실망의 근원 제거하기.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이해입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비관주의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실용적인 조언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충족되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기대했는데 잊어버렸을 때, 동료가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외면했을 때 연인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라고. 이것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당신의 기대에 항상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는 타인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때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고, 가족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동료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치를 조정하면 관계가 더 평화로워집니다. 역설적으로 기대를 낮추면 감사함이 커집니다. 누군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친구가 힘든 시기에 곁에 있어줬을 때 그 행동이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우정의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3. 자기 충족의 중요성. 고독을 즐기는 능력.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절박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누구든 붙잡으려 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런 절박함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은 이런 의존성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여유로워집니다. 관계를 필수품이 아닌 선택으로 여기게 되죠. 이런 여유는 역설적으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으로 상대를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 사색, 예술 감상, 자연 속 산책 등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하라고 권합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지만 가득 찬 그릇은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FOMOFE 어브 미싱 아우트, 소외에 대한 두려움로 고통받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만 외톨이라는 느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고.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편안할 수 있다고. 4. 지혜로운 침묵말을 아끼는 기술. 쇼펜하우어는 언어 사용에 대해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는 말은 생각을 숨기기 위해 주어졌다는 냉소적인 관찰을 했지만 동시에 신중한 말하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잘못된 말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첫 번째 원칙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며 타인의 반대 의견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논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진리를 말하는 것과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무리 건설적인 비판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외부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허황된 아첨을 싫어했지만 진정한 미덕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한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세 번째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죠.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신호이며 신뢰를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5. 동정심의 역설 선택적 친절.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기초는 동정심 컴패션입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도덕의 원천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분별한 동정심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당신 자신이 소진됩니다. 특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별력 있는 동정심을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저 의존하려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당신의 도움은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장 큰 친절은 때로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 희생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의 웰빙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동정심은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당신의 도움으로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갈등 회피의 지혜 승리보다 평화를. 쇼펜하우어는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라는 유명한 에세이를 썼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진정으로 권하는 것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논쟁이 시간 낭비이며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 편견, 자존심에 의해 움직입니다. 논쟁에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도해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고해지거나 당신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논쟁에서 이기면 적을 만들고 지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논쟁을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빨리 끝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이 옳다고 해도 상대방을 완전히 틀렸다고 만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에게 체면을 지킬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이죠. 당신 말도 일리가 있지만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논쟁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나올 때 맞대응하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죠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7. 명성과 평판의 함정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것으로 행복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인가 인격과 능력, 둘째는 자신이 가진 것 재산, 셋째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명성과 평판입니다. 그는 이 중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가 가장 덧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의 내면을 소홀히 합니다. SNS 시대에 이 경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좋아요 개수, 팔로워 수, 타인의 댓글에 일희일비하며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강함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피상적이며 종종 부정확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모든 비판에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존경하는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인상 관리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소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조언입니다. 8. 시간의 선택 관계의 우선순위 정하기. 쇼펜하우어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봤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정체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질을 평가하고 에너지를 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정직한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관심 없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불공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가 많은 피상적인 지인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이런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도 관계만큼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 충족의 능력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독서, 사색, 창작, 휴식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은 처음에는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을 깊이 살펴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며 자기 충족의 능력을 키우고 신중하게 말하고 선택적으로 친절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타인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양보다 질을 강조합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습니다. 하루 종일 SNS를 확인하는 것보다 1시간의 깊은 대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더 평화롭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선택이다. 인간관계는 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법입니다. 공감이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